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과거 경제위기 시설 살펴보기,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는 땡땡한다, 금리 인하기에 대처하는 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의 차이점은, 경제위기는 GDP 성장률이 0 밑으로 떨어졌다가 V자를 올리면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위기고요. 경기 침체는 평균 성장률보다 GDP 성장률이 저점일 때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부 여기 보이시죠? 이 전부를 합쳤을 때 평균 성장률이 0.4% 됩니다. 근데 현재 0.4% 이하므로 지금은 경기 침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여기 기준으로는요. 그 다음에 과거 경제위기 시절엔 어땠는지, 경기 시절에는 GDP와 금리 관계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다 만들었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초록 부분이 경제위기, 즉 GDP 성장률이 이제 꼬꾸라졌던 때를 다 표시한 건데요. 금리를 내리는 도중에 경제위기가 여기도 금리를 내리는 도중, 이거 코로나니까 예외로 하고요. 도중에 코로나가 아니군요. 이 유럽이랑 중국 부채 위기였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체로 금리를 내릴 때 경제위기가 동반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초록색이 경제위기,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긴축이죠. 그리고 이 주황색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신축적으로 보겠습니다. 90년대 석유 파동 때는 금리를 내릴 때 왔었고요, 한번. 그리고 이제 00년대 닷컴, 그죠. 이때 석유 파동이죠. 내릴 때, 이때는 주가가 올랐네요. 주가가 이거 S&P 500일 겁니다. 이 파란색이 S&P 500 나타낸 겁니다. 이때는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라 볼까요?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주춤하고, 금리를 낮추니까 주가가 떨어지네요. 이때도 볼게요. 금리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 옛날 모델하고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 주황색이 그 금리 인하 끝나고 1년간을 이렇게 보는 맞추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바로 만들고 했어야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안 만드니까 살짝 헷갈리네요. 이 빨간색이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그리고 초록색은 경제위기, 그 다음에 요 주황 박스는 금리가 완전히 종료된 후 1년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 살펴보면은 주가가 지금 다 보시면 금리를 내릴 때 경제위기,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대체로 금리 인하가 완전히 끝나고 1년 뒤에는 주가가 다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거의 결론은 금리 인하가 완전히 끝나고 1년 후에는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경제위기 시절 살펴보기, 긴축의 시대, 즉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고 고금리를 유지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상승하지만 말입니다. 왜냐? 완화의 시대일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저금리가 유지될 때 초기에는 대체로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말기, 즉 전환기쯤에는 주식을 올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낮춥니다.
즉 주식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제가 금리를 낮출 때 초기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 때, 즉 금리를 내릴 때는 주가가 대체로 오르는데, 아니 금리 인상기 때도, 긴축일 때도 주가는 오르죠. 근데 금리를 초반에 내릴 때는 주가가 뭐 대체로 이때는 오지 않았지만 이때는 왔고, 금리를 내릴 때 이때도 금리를 내릴 때 왔고, 이때도 금리를 내릴 때 경제 위기, 즉 주가가 매우 떨어졌다, 대체로. 하지만 아닌 경우, 얘도 아닐 때 그랬고, 이때도 경제 위기가 살짝 왔지만 이또 금리를 내린 건 아니죠. 근데 좀 틀렸었다. 근데 대체로는 금리를 내리면 초기에는 경제 위기가 오더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는 땡땡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체로 잠깐 주가는 폭락한다가 맞습니다. 긴축의 시대 때는 주가는 대체로 오른다. 완화의 시대는 주가는 대체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오른다. 금리의 변화폭이 클수록 주가는 더 크게 폭락한다. 금리의 폭이 클수록 주가는 더 크게 폭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폭이 어떻죠? 매우 가파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폭이 좀 매우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제 위기 전 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징후를 보인다. 0%대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 주가는 안 떨어질 수 있다. 경제위기 와도 주가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00년 때는 닷컴 버블이었죠. 이때는 주식만 폭락하고 집값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8년도 리먼 때는 어땠죠? 주식은 폭락하지 않고 집값만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꼭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은 있겠죠. 그리고 최장 금리 인하 기간이 3년이다. 즉 3년이라 보면 27년까지 인하 가능성이 길게 보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것을 살펴보면 6개월에서 길게는 1에서 2년이 너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뒤에 온다. 인하도 마찬가지고 실제 경기에 그렇게 늦게 찾아온다는 걸 알려두시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 이제 곧이죠. 네, 곧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올해 말에는 조심해야 할 기간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완전히 금리 인하가 끝나는 2개월 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 폭락을 한다면 들어가야겠지만요. 그럼 인하기 때문에 뭘 사야 하나요? 그럼 뭐가 있죠? 경제 위기 좋은 거, 금, 국채, 달러가 있죠. 근데 달러는 지금 고환율인데 사놓으면 어떻게 되죠? 경제 위기가 오면은 괜찮겠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안 오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당연히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달러는 좋지 않다. 금값을 볼 거예요. 금값도 지금 보세요. 이때가 20년도죠. 잘 안 보이는데 코로나 때 이 정도가 최대치였는데 지금이 그 최대치입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뭐다?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국채는 그나마 고르면 국채가 좀 낫죠. 그래도 국채는 그래도 3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는 금리를 하면, 완전히 인하를 하면 내려올 것 같으니까 국채가 그나마 좀 여기서는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아두면 좋은 얘기인데요. 주식이 막 손실을 나면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디노선입니다. 마이너스 40%가 되면 물을 탈지 손절을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10% 나면 90만원이죠. 근데 90만원에서
100% 돌리려면은 플러스 10% 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99만 원이에요. 즉 손실이 나면 다시 회복할 때 더 많은 수익률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순간이 마이너스 40을 넘을 때부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을 찍으면 손절을 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물을 타서 이 손실 비율을 올릴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언인데요. IMF가 다시 오더라도 내게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일반인들이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돈을 또 모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와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회가 일반인한테 언제입니까? 판이 뒤집히는 때.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유아인도 보세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투자를 받아서 올라온 거지만 일반인이었는데 IMF가 왔을 때 달러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그걸로 CEO가 됐죠. 즉 경제 위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내게 적절한 대응책이 온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기회다. 기회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것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